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문자와식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이거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지만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곱셈의 생략이었는데, 곱셈의 생략도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지 상세하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식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촬영했던 영상이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2월 7일 날 영상을 찍고 2월 12일 날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제가 업로드는 했지 어디서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제가 좀 더 생각을 달리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만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3 더하기라고 해볼게요. 자,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얼마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이라고 예기할 겁니다. 근데 뭐 12보다는 12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약속을 한 게 있었죠. 뭐냐면 3이 4번 있으니까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다뤘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다룬 거에서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조금 더 나가는 과정이 이제 중학교 과정입니다. 뭐냐면요. 이 내용은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면 3.4라고 씁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의 생략은 점을 표현하는데요. 곱셈 기호의 생략을 저번 시간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아예 생략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무슨 점이냐면 3, 4. 네, 이거 34와 12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모든 숫자는 그럼 다 동일하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언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점으로써 해결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점을 찍기 위해서 좀 달리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말고 이제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곱하기 x 곱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c 곱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x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분명히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x 몇 개 이렇게 세고 계실 겁니다. 맞죠. 왜냐면 A만 봐도 지금 두 개고요. X는 네, 제가 지금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써놨는데 네 개죠. 그리고 B 하나고요. C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 쓸 때 어떻게 쓰겠냐라고 한다면 A는 몇 개니까 그렇죠. 두 개니까 A의 제곱이라고 썼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X는 몇 개죠? x는 지금 총 4개입니다. 그쵸? 그러면 x의 4제곱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b와 c는 그대로 쓸 거라서 b는 b가 될 거고 c는 c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를 없앰으로써 나타나지게 되는 거는 a제곱 2c x 4제곱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순서 상관없이 A가 먼저 나왔으니까 A 제곱, 그다음에 X가 나왔으니까 X 4제곱, B, C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대부분 알파벳 순서를 이용합니다. 알파벳 순서요. 그러다 보니까 X가 제일 뒤에죠. 그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파벳 순서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숫자 했고 문자 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할 거다? 네, 문자와 숫자가 이용한 내용을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할 게 생겼어요. 이거를 좀 늘려 볼게요. 네, 늘려서 이거 색깔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내렸었네요. 내렸었는지도 모르고 써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다음의 문제를 좀 제가 만들어 볼게요. x 곱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y,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거 저 교육과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거 안 배웠을 거예요. 안 배웠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먼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교환법칙 배우셨죠? 결합법칙도 아마 여기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배법칙이라는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하나의 연산 속에서 나타나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3 더하기 4와 4 더하기 3은 같은 결과를 얻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라고 설명하고요. 결합법칙은 노란색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4 더하기 5에서 4 더하기 5를 먼저 하거나 4 더하기 5를 3 더하기 4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먼저 하거나, 다시 얘기하면 4를 기점으로 3을 먼저 계산하느냐 5를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어쨌든 같다라는 결과를 얻는데, 이 경우를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배법칙은 덧셈과 곱셈을 활용하는데요. 이 경우는 주황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4 더하기 5를 쓸 때 우리가 3 곱하기 4 더하기 5를 쓰면 3 곱하기 9가 되니까 3, 9, 27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분배법칙이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이런 기호를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3 곱하기가 4에도 곱해지고 5에도 곱해지는데 마지막 더하기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5를 함으로써 12 더하기 15는 27이다 라고 하는 연산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언급합니다. 분배법칙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3학년 때 등장할 거라고 보는데, 1학년 때도 지금 교재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를 혹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본다면 이런 법칙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본제로 와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뒤에를 생략하면 됩니다. 그러면 x 곱하기 y로만 보면 곱하기니까 x, y로 쓸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텐데 x와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가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y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분배 법칙인데요. 이 분배 법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x 빼기 마이너스 2x 곱하기 y가 됨으로써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2y 죄송합니다.
EXY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 기점은 더하기였으니까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더하면 되므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xy였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 3xy라고 쓸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xy 한 문자, xy 한 문자 그러면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xy라고 하는 이 앞에 상수는 3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내용까지 언급하고 마칠게요. 다음 내용은요. 이제 여러분들 분수 많이 쓰셨죠? 분수 많이 쓰셨을 텐데 어떤 분수냐면요. 12 나누기 144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12 나누기 144 해서 0. 여기 0 해가지고 추가를 하죠? 그럼 또 0, 그럼 또 추가하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산하는 과정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걸요. 그런데 저는 이 기호 말고 이제 나누기라는 기호도 생략해 보려고 해요. 뭐든 생략하는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어떻게 보면 생략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호들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 나눗셈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분수로 표현할 겁니다. 분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죠. 분수.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소수. 그래서 이 분수, 소수 얘기할 때 소수도 사실은 분수로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는. 소수점 이런 거 찍지 마시고 그대로 소수를 볼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12 나누기 144라는 내용에서 이 144를 분모에 12를 분자에 넣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경우를 우리는 이제 분수를 통해서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수 말고도 문자를 가지고서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2a 나누기 3b를 나누세요라고 한다면 2a를 3b로 나누세요. 말이 좀 이상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b가 분모에 가고 2a를 분자에 감으로써 다음의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눗셈의 숫자인데요. 나눠지는 이 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분자 쪽에 해당되는 이 내용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도 여러분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마이너스 3x 나누기 2y다. 그러면 지금 2y가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3x가 위에 들어갈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그리고 분모에 플러스라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2y분의 3x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분모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3x 나누기 마이너스 2y라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y분의 3x가 되는데 여기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겠구나. 뭘까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2y분의 마이너스 3x,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플러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을 하는 경우가 이 경우로 보시면 돼요. 곱하기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1분의 1 값을 얻는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는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생략의 기호는 제가 원래 1단원에서 말했어야 했던 정수의 계산 그리고 유리수의 계산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한 채 넘어왔다 보니까 이해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가 기회가 정말 되고 내용이 확실하게 파악이 돼서 그 내용 영상을 찍게 된다면 그 영상 찍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자 생략이 아니죠. 문자를 계산할 적에 이제 연산을 생략할 때 그 과정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좀 표현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단원을 또 봐야 돼서요. 잠시만요. 네, 다음에는 시계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값은요, 대입이라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시계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는 설명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계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